적으로 2002년에 국립명인이 작년에 돌아가신 백인영 선생, 가야금악 아쟁하신 선생님 모시고 인도를 갔어요. 그래서 인도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그 라가지요, 우리 산조를 같이 융합한 작업을 2002년에 했거든요. 그게 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음악하고 인도 전통음악하고 공통되는 어떤 고리가 있었거든요. 그 고리를 찾아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동양음악, 이러한 타이틀을 줬습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클래식 음악 평론을 시작했는데 사실 재즈 음악은 그 전부터 어려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80년대는 우리나라에 재즈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상태니까 재즈 보급한다고 막 열심히, 그러니까 또 사회가 저한테 재즈 평론가라는 또 계급장을 붙여주고, 또 우리 전통음악이 좋아져요. 야, 우리 전통음악 이렇게 좋다면 외국 사람들 자기는 전통음악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둘은 이제 지구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의 전통음악을 나름대로 접해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전통음악이 최고라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 음악 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 예상치도 않게 최근에는 우리 옛가요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이고 재즈 좋은 음악이고 우리 전통음악 좋은 음악이고 또 뭐 다른 모든 다 좋은, 락도 뭐 좋은 음악, 다 좋은 음악인데 아마 제가 그동안 다가가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음악을 찾아다닌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건 저한테는 우리 옛가요가 저한테는 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옛날 가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확실히 음악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옛가요, 우리 선조들 아버지 때죠. 아버지의 아버지, 나라 잃고 또 뭐 동족끼리 총불을 대고 싸웠고 이런 아픔들이 노래에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우리 옛가요를 들을 때만 자꾸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재즈도 좋아하고 블루스도 좋아하고 또 뭐 플라멩고, 레게, 보사노바, 탱고, 살사 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옛가요,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충분히 이제 세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시기적으로도 걸그룹들이 징검다리 하나 나왔고 싸이가 또 다음 징검다리 나왔고, 지금 보면 이런 길거리에도 외국인들 많거든요. 이제는 그들도 우리 옛가요까지 즐겨 듣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음악이 명상음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초창기에 재정일치 사회였었죠. 신정일치 사회 때 무당들이 사실은 뭐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역할도 했고, 그때 무당이 구술하지 않습니까? 제의죠. 근데 구술한 것은 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합니다. 의술이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거든요. 기약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부족 간의, 시족 간의 어떤 단결도 유도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인간의 정신적인 건 전부 핵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분파가 되죠. 뭐 그건 뭐 음악뿐이 아니고 명상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너무 음악이 엔터테인먼트, 유희, 영적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시 한번 21세기에는 이제 인류가 정신적으로 많이 고양돼 있으니까 새로 좀 부흥시켜야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고, 명상에 대해서, 명상음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책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이라는 타이틀인데 사실 이 강의할 때 참 어려워요. 명상음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 실체를 어떤 것이 명상음악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명상음악 순례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정신세계사에서.
그래서 꽤 뭐 나라에서도 좋다 그래가지고 뭔가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참 애매해요. 명상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악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 그리고 음악. 우리 일반적으로요 명상 그러면 좀 정적인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은 불교 전통이 강해서 스님들 수행하시는 것 보면 아무래도 뭐 가부좌 들고 면벽 많이 하시잖아요. 정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적인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벌써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90년대에 인도 오쇼 라진시 아시람에 오래 있었어요. 자주 다녔거든요. 1년에 2번, 3번,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때 오쇼 라진시가 이야기한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명상 테크닉이 112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뭐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그때 요가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 중에 여러 가지 모든 게 삶에 있는 다양한 걸 명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많은 것 중에서 음악도 춤도 분명히 명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상에 관심 갖고 저는 전공이 음악이니까 음악에 관심 갖고 데이터를 모으고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까 반드시 명상이 이렇게 정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춤을 열심히 추는 것도 큰 명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에고를 버리는 것이 명상이라 그러는데 그 에고를 버리는 기술, 테크닉이죠. 과학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일종의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명상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메디테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저 유럽에 가니까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메디타종 뭐 이러기도 하고 이쪽 가니까 뭐 메디타푼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건 메디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 메디칼 뭐 메디신 그러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이게 결국 명상이 우리를 치유하는 요즘 이제 힐링 이런 대세라고 그러는데 힐링하는 것 사람을 치유하는 게 명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음악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힐링 혹은 테라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음악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20년 전에 국군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들었어요. 인류가 새로운 폭탄을 개발하는데 소리 폭탄을 지금 개발한다고. 우리가 개발했는지 20년도 더 된 국군방송에서 들었으니까. 그 폭탄을 쏘면 이게 열이잖아요. 그렇죠? 다 화염인데 불인데 소리를 큰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럼 아닌 게 아니라 전부 귀먹을 거예요. 엄청 큰 소리가 나요. 군대의 생명은 통신인데 통신 안 되면 그 군대는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뒷폭탄. 아주 강한 손방을 내는 폭탄을 그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지 않고 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죠. 빛을 이건 눈이 빛에 노출되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병사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 소리의 에너지를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하는 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물소리 들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새소리 들으면 좋고 도시의 매미 소리는 좀 시끄럽고 바람 소리 좋고 엄마 목소리 좋고 아기가 우는 것도 아기가 이쁘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어떤 파장. 근데 그 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우리한테 이로운 소리들이, 파장들이 있거든요. 소리의 파장. 그 소리의 파장을 우리에게 이롭게 끌어들이는 음악, 이 명상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음악 중에서 사실 명상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음악은요, 소리는요, 수학으로 또 넘어갑니다. 수학 싫어하시죠, 조금? 산수하고 수학이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수학이라고, 수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또 울도 아름답고,
다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저는 수라 그러는 데서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수어가 아닌가라는 그냥 질서거든요. 소리도 수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향악단이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찡 A음이죠. 파장이 440입니다. 1초간에 이 파형이 440번 떨리면 A음으로 해서 이제 중심음으로 해서 모든 악기 튜닝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관악기나 현악기가 이 말은 줄이 울립니다. 요게 도라고 칩시다. 그럼 옥타브 위에 도를 울리려면 요게 반을 줄입니다. 다시 옥타브가 되려면 요게 다시 반을 줍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옥타브 했으면 또 반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보면 이렇게 생겼죠. 팸플릿 같은 거 보면 긴 게 점점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러한 수학적인 곡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 악기를 내는 그 거기에도 모두 그러한 소리가 수학적인 질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바이올린 막 위로 음이 올라갈 때는 그 수학적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저음으로 내려가는 거고, 관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은 밑에 열린 손가락을 띄는 건 관이 짧아지는 거고, 고음이 나고, 누르면 또 관이 길어지니까 저음이 나고, 트롬본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비례를 그 악기로 연주를 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 수학의 파장이, 그러니까 소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파장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이로운 것. 소리가 이롭다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참 감을 때 빗소리, 또 장 답답할 때 카톡 이런 것도 예, 반갑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 원초적으로 인류의 조상들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학에서는, 또 미학에서는 그 초창기의 예술, 그러니까 초창기 예술이 언제쯤 있었을 것 같아요?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 그릴 때요? 미술사에서는 뭐 초기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정지 사회, 옛날에 부족 시족 사회일 때, 부족기 시대입니다. 잠깐 10만 년 전으로 되겠죠. 그때 그 전체 고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건 무당이었거든요. 제정지 사회였으니까. 그 부족의 우두머리면서 하여튼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지금 보면요, 무당이 구술한다. 무당은 그냥 있으면 무당 아니죠. 구술해야 무당이죠. 굿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술이죠? 아픈 사람들. 미술. 그냥 해요?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습니다. 예술. 그리고 그게 자기 부족들의 단결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 그 사회의 어떤 핵을 이루고 있던 그 제의를 관장하던 무당이 그 사회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이며 또 혹은 우리 의학계, 혹은 우리 예술계 선배들이 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핵으로 있던 그것.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무당이 구술해서 사람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관해서 인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인도에 가면 라가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으로 치면 우리 산조하고 많이 흡사해요. 하나의 음악 스케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조, 평조, 계면조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연주들 하고 중간에 뭐 중중머리, 중머리, 뭐 휘머리 이런 리듬 패턴을 타면서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부분 산조 같은 건 다스름,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뭐 중머리, 중중머리 좀 더 빨라지고 나중에 이제 뭐 휘머리까지 빨라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 라가라는 음악이 똑같거든요. 느린 아랍라는 거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미들 템포 좀 빨라지고 나중에 아주 빠른 거에서 끝나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은 그 음악을 산주라는 그 라가라는 음악을 연주할 때 지역마다 신분마다 계절마다 아주 여러 가지 쓰는 스케일이 달라요. 제일 제가 처음에 인도에서 인도 음악 접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그 사람들은 아침에 연주하는 음악, 점심 때 연주하는 음악, 저녁 때 연주하는 음악, 밤에 연주하는 음악 다 달라요. 스케일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안치환의 내가 만일 같은 거 자동차에서 아무 때나 듣거든요. 그거 뭐 누르면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침에 듣는 라가나 아침에 들어야 되고, 점심에 듣는 라가는 밤에 듣는, 또 장마철에 듣는 라가 장마철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2시간대로 나눠서 12개로 나눕니다. 그 12개에 따라서 있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 근본적으로는 명상도를 얘기하면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튜닝해서 인간에게 전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도 음악은 철저히 명상적인 거죠. 철저히 의술적인 거고. 라가라는 음악이에요. 그 역사가 3,000년이 됩니다. 베다 시절부터 있던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롭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그쪽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화려한 음악이면 명상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명상이 이렇게 그렇게 그 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명상은 인간을 변형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혹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적진이 있는데 병사가 말 타고 막 가서 적진에 막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군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보면 회전이라 그러죠. 넓은 판에서 이쪽에 병사 2,000명하고 이쪽 병사 4만 명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2,000명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에는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쪽 병사가 맨 앞에 있는 병사가 말 타고 막 가서 적진에 뛰어들어가는데 나 같으면 빨리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적이 창 들고 있는데 거기 칼 하나 들고 뛰어들어가서 혼자. 근데 이 사람들 빨리 가려고 무거운 가방 벗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기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 이런 기세를 가졌을 경우는 2,000명이 4만 명을 무찌른 경우가 그 인류 그 전쟁사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비거적인 에너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내일 전쟁하러 간다. 그리고 밤에 무닥 펴놓고 춤추면서 뭐 이러면서 한 바퀴 도고 춤추고 이제 야 자자 내 새벽에 우리 적 무찌르러 간다 그러면 잠들면서도 아 빨리 새벽 안 오나 왜 빨리 적 무찌르러 적은 우리보다 10배나 많은데 일종의 변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러한 그 인간을 변형시키는 음악에서는 정적인 음악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부좌 틀고 듣는 음악은 아니에요. 아주 경연한 춤곡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음악, 제가 명상음악 스튜디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경연한 음악도 많다고. 그래서 보시라서 112가지의 그 명상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요가도
근데 여러분 요거 같이 생각해보세요.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죠. 우리 숨 쉬다가 숨 딱 멈추면 숨 넘어가더라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얼마나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게 사람 심리 상태, 기초적인 상태 전부 반영합니다. 화나면 씩씩거려. 그렇죠? 걱정이 되면 한숨 쉬고. 그리고 급히 뜀박치라고 나면 또 가쁘게 숨 몰아쉬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상태로 우리 호흡에 나타내는데 가장 안정된 상태, 고민 상태의 호흡. 사실 그걸 기도하는 게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참 쉽지 않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이러한 상태의 호흡까지 가게 하는 그 기술이 바로 명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상태를 어떤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부러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만 수학적인 건 사실 음악가들은 의식하지 않고 연주하지만 옆에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걸 유추해낸다는 거거든요. 평론가들이, 음악 전문가들이. 어쨌건 이제 그러한 상태 혹은 많은 음악 중에서 참 명상성 있는 음악이 있다는 게 또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명상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베토벤 음악에서도 뭐 바하 음악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전통 음악 같은 건 뭐 대단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 음악 쪽 특히 정악 쪽 가장 인류가 만드는 음악에서 가장 깊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또 락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락은 또 락대로 최고죠. 모든 음악은 다 최고입니다. 클래식 음악 최고죠. 아름다운 음악이거든요. 그럼 또 재즈하는 사람들은 입이 막 넘어가요. 클래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우린 뭐야? 잠깐만. 네. 재즈는 살아있는 음악. 락은 또 락으로 최고고 우리 트로트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뭐 트로트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몇 년째. 어렸을 때 선배가 제가 이제 음악대학 가려고 작곡 레슨 데들어 다닐 때 우리 선배가 가수 라우나 씨 친구예요. 그 가수가 히트곡이 몇 개 있는 가수인데 내가 레슨 받고 그 형이 다방을 했는데 저기서 재수할 때 DJ로 이제 가수 음악대로 가면 형하고 이제 형이 저 황성예또 이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정말 이 음악이 그때 1970년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인류가 만드는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크리스티에 미쳐가지고 막 들을 텐데 황성예토를 그때 인정은 안 했지만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마음 한구석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예술이란 건 이 스포츠나 과학하고 달라서 기록 경기하고 달라서 최고라는 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나서는 그 영화를 생각해요. 맞아. 이거는 인류가 만든 내가 경험하기는 20세기 들어 인류가 만든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닌가. 우리 황성예타가. 여러분 그 젊은 분들이 이해 못하지만 나이 들다 보면 좀 될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은 전부 옳고 그른 게 없거든요. 무지개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이 제일 좋은 색깔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많은 음악이 그렇게 다양하게 다른데 그 명상 음악이라는 것은 많은 음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으로 스친다고 할까요? 그런 음악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조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쫙 뻗지 않습니까? 뭐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여기 지금 여기 인사동 문안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 서천 살았는데 여기 문화산 밑에 중동역 기자가 나왔는데 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요 자문 요 안은 문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신리 살던 어떤 노인이 그때 왕신리 옛날에 배추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동참 그러고 동대문에 탁 들어오면서 이 했답니다. 근데 우리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특히 들을 때마다 진짜 이건 락하고 좀 락은 사회에 대한 분노,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새로운 에너지 참 좋은 음악은 락은 또 락처럼 좋은 음악이 또 없습니까? 인류가 만든 목소리죠. 반대에 있는 음악이죠. 그래서 아까 클래식은 인류가 만든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재즈는 살아있는 음악이다. 근데 우리 정악 같은 우리 전통으로 정악은 인간이 정리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악이다. 좀 다른 음악이다. 내면이 고요해야 그 음악이다. 내면이 어떻게 고요합니까? 혼자 있어도 씩씩거리거나 한숨 쉬거나 그런 게 우리 일상적인 삶인데. 전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